2차 전지 산업도 그 밸류체인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처럼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산업이 바로 2차 전지잖아요. 소재, 이 무역 분쟁에 관한 이런 것들 진짜 작용 많이 할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IRA법 그리고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들이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미치는 영향 엄청나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IRA가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어떠한 그 규정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야예요. 핵심 광물 그리고 배터리 제조 구성품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요건이 맞으면은 차량 구매자에게 이제 공제를 해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되어야지만 가격이 싸져서 많이 팔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제품들이 잘 맞아야 좋은 거겠죠. 그래서 핵심 광물과 배터리 제조 구성품 공통적인 조건을 한번 보시면 2023년 이후에 우려 외국 법인에 의해 생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우려 외국 법인은 어딜까요? 당연히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거기서 생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은 포함되지 않아야 차량 구매자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2023년에는 배터리 내 우려 외국 법인의 원재료가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2023년부터는 배터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부터는 그 밑단의 원재료까지 포함이 되지 않아야지만 공제가 된다라는 조건이고, 핵심 광물만 일단 보시면은 이게 매년마다 최소 비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생산 가공되고 북미에서 재활용된 최소 비율이 2023년에는 40% 이상이어야지만 차량 구매자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4년에는 50,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2027년 이후에는 80%까지 되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에는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FTA 체결이 된 국가들에서 핵심 광물이 재련돼야지만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배터리 제조 구성품,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구성을 하는, 그래서 완전히 배터리 셀 완성품을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2023년에는 50%에서 2029년에는 100%까지 올려야지만 차량 구매자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만 발표가 됐고, 3월 말에 IRA 이제 세부 규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뭐 기회가 된다라면 오늘 녹화 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 세부 규정 같은 경우 정리를 해서 나중에 또 드려서 구독자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국내 기업 입장에서 이 IRA 세부 규정을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동박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셀의 주요한 소재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부품으로 인정을 안 하고 광물로 인정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품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양극재도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해야 되는, 그만큼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요. 다만 이거를 광물로 인정을 해버리면은 한국에서 생산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할 것인데,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될 것이라는 지금 의견은 있는 거고요. 원재료단으로 내려가서 광물 조달 국가의 범위를 좀 확장해달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게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까지 많이 확장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밸류체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제조뿐만 아니라 철강 쪽까지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르헨티나를 광물 조달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된다라면 또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IRA와 유사한 법안이 바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죠. 지난 이제 3월 16일에 EU가 이 핵심 원자재법에 관련한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감소를 하고 역내 투자를 활발하게 확대하기 위한 지원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 원자재
분야가 있고 핵심 원자재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원자재는 미래 수요나 현재의 어떤 공급 상황, 생산 확대 난이도를 고려해서 지정을 하고 핵심 원자재는 이러한 전략 원자재를 포함해서 뭐 경제적인 중요성이라든지 향후 공급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원자재를 지정을 하는데 이 주요 전략 원자재 그러니까 총 16개인데 그중에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광물이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천연, 흑연 등 우리가 생각하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원체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EU도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고요. 지금 글로벌 배터리 밸류체인 내에서 중국의 생산 비중, 리튬이 한 59%, 니켈이 68%, 코발트가 73%, 망간은 93%, 흑연은 10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겠다. 다른 국가들로 좀 많이 퍼지게 하겠다라는 것이 또 EU의 핵심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왜 그렇게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었을까? 당연히 이런 광물 자원이 어느 한 국가나 지역에 편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물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또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선진국들의 노력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IRA 법안도 보면은 실제 완전 원재료, 로 머티리얼 쪽에서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원재료를 얼마만큼 잘 재련하는가의 기술력도 보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정제련의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또 이 광물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잘 한다라면은 이러한 어떤 법안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결론이 이거 같아요. 2차 전지 이런 산업들의 이 밸류체인들, 네. 소재에 관한 것들은 전부 다 메이드 인 싸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앞으로 그냥 이 싸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만드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네네.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참고해서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네. 네.